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입이 쉽게 떼어지지 않네요. 아무리 익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며 숨기고 싶은 제 가정사를 남들 앞에서 말하려니 괜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네요. 하긴 원래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이니 이런 인생이라 해도 누가 쉽게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 말고도 남모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를 마음 따뜻하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어릴 적부터 늘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모님 사이가 돈독하고 화목하다는 게 제일 부러운 일이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제가 10살 무렵 아버지라는 사람은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엄마는 그 일을 알고 쓰러지기까지 하셨고 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하는 저희 모녀를 버려둔 채 바람난 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할 만큼 저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죠. 부모님의 이혼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에 아버지에게는 버림받고 엄마에게 돌봄받지 못하는 인생이 쉬운 인생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탓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늘 화목한 가정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와 이혼한 후로 엄마는 큰 시리에 빠져 평생을 힘들어하셨습니다. 이혼한다고 다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의 이혼으로 저희 엄마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지지 않는 건지 자꾸만 망상으로 도피를 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드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엄마는 저 없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집안 살림부터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대신 처리해야 했고 덕분에 저는 일찍 처리될 수밖에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었으니 저는 남들처럼 편히 쉬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엄마의 집착이었습니다. 우울증과 망상에 빠져 살던 엄마는 현실 분간을 하지 못하셨고 아버지가 떠난 후로는 집착이 심해지셔서 저한테까지 악담을 해대곤 하셨어요. 제가 잠깐 어디를 나갔다 와도 아버지처럼 자신을 버리고 가는 거냐며 저를 탓하셨고 제가 떠날까봐 늘 전전긍긍해 하셨어요. 그런 엄마 때문에 저는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같이 일하는 공장 언니들이 꽃구경이라도 가서 하루 자고 오자고 해도 저는 엄마 때문에 매번 거절을 해야만 했어요. 한창 놀고 싶은 나이에 엄마에게 묶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 제 속이 말이 아닐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의 그늘을 벗어나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결혼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외롭게 지내던 저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사법고시생이라 말했어요.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고생이 많았었던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천재 소리를 들으며 머리가 좋았고 그래서 좋은 머리를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홀어머니의 호강을 시켜드리고 싶었답니다. 혼자 엄마를 모시고 있는 저와 닮은 점이 무척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약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좋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말에 저는 그 남자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몇 년 후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은 탓에 결혼식 없이 살림만 합쳤어요. 하지만 남편이 아직 고시생인 탓에 저희는 제대로 된 신혼을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나 한 번씩 집에 올 뿐 나머지는 고시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 바빴거든요. 그 사이 남편은 계속 2차 시험에 떨어지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느라 벌이가 없는 남편 대신 제가 공장 일을 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죠. 저는 몇 년째 허른 옷을 입고
김밥 한 줄로 밥을 때워도 남편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비용이며 책값이며 철마다 고기 사 먹이고 보약까지 지어 먹이며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받는 것 없이 늘 주기만 하는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워낙 주기만 하던 저였기에 받는 법도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결혼을 하면 남편과 짐을 나눠지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픈 엄마의 남편 뒷바라지까지 제가 챙겨야 할 사람이 더 늘어난 셈이었죠. 그래도 엄마가 나이 드셔서 기력이 딸려 집착이 적어지신 건 천만 다행이었네요. 그렇게 여전히 힘든 제 삶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게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제게 고마워했고 자신이 변호사만 되면 저를 호강을 시켜줄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말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하며 묵묵히 남편의 뒤편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던 어느 날 저는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결국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하게 된 것이었죠.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었는지 그 얘기를 들은 날 저는 혼자 남몰래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떠올라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의 행복이 제 행복이기에 기쁜 것이 당연하기도 했고 그동안 남편만큼 저도 고생 많았구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그 고생도 끝이라는 것이겠죠. 여보, 정말 축하해. 나는 당신이 꼭 해낼 줄 알았어. 그럼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내겠어? 맞아. 당신 아니면 아무도 못하지. 그래도 남들은 아무리 해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결과를 봐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여보. 그럼 이제 우리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그래야지.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엉덩이 짓무를 때까지 공부한 보람은 있어야지. 두고 봐. 이 이창준 인생 앞으로 탄탄대로만 펼쳐질 거야. 그동안 나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긴 것들 내가 아주 콧대를 눌러줄 거라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남편은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린 듯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옆에서 저도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거고 사회적인 명망도 생길 테니 저도 더 이상 옛날 같은 고생하지 않고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제가 남편의 성공을 바라며 남편을 만났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년간 남편 하나만 보고 뒷바라지를 해왔으니 그 정도 호강은 누려도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저를 호강시켜주겠다고 했던 것은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저의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는 시험만 합격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건지 연수원 생활을 하다가 죽는 일도 있었다는 겁니다. 워낙에 공부해야 할 것도 많기도 하고 시험도 많다 보니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기숙사나 연수원 근처에서 집을 얻어 지낸답니다. 집을 오고 가는 시간도 번거로우니까요. 저희 남편 역시 연수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서도 내내 제대로 부부 생활을 못해서 이제야 신혼기분 좀 내려나 했더니 그마저도 멀어졌네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무사히 지내기만을 바랐습니다. 밥이나 잘 챙겨 먹으려나 공부는 잘하려나 늘 남편 걱정을 쉬지 않았죠. 결국 제 생활은 남편의 시험 합격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셈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정말 변호사가 되는 것이 코앞이라 생각하니 예전보다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호강시켜줄 날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연수원 시기를 무사히 보내고 연수원을 졸업한 남편은 대형 로펌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 세상이 나를 알아보는 거지. 졸업하자마자 대형 로펌에 들어간 놈은 몇 안 되는데 그 어려운 걸 이 이창준이 해냈다는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해, 여보. 그럼 이제 변호사로 일하는 거야? 당연히 고생 많았지. 내가 변호사 데리고 10년을 고생했는데 이제는 행복해져야지. 행복해지고 말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변호사 취업을 축하하던 제게 남편이 대뜸 이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야 출발할 시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게다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들을 만큼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사치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남편에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되물었습니다. 여보, 방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혼하자고, 이혼. 귀가 막혔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장난치는 거야? 장난이면 그런 말 하지 마. 나 하나도 재미없어. 장난은 무슨 장난. 너는 지금 이게 장난 같냐? 내가 이 얘기하려고 몇 년을 벌었는데 설마 이게 장난이겠어? 나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나 너랑 이혼하고 싶다고. 나랑 이혼을 하고 싶다고? 왜? 뭐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잘못? 글쎄, 그게 네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지. 너는 네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 애초에 우리가 결혼을 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지. 너 같은 고졸 띨띨이가 나랑 엮인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거야. 뭐? 그럼 내가 고졸이라서 그래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당신 나 고졸인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 사정, 내 집안 형편 다 알고 만났잖아. 내가 뭐 하나라도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당신이나 나나 서로 힘든 사정이 있었고 그거 서로 보듬어주면서 편들어줬잖아. 근데 이제 와서 고졸이라서 이혼을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처음부터 너랑 결혼까지 할 생각은 별로 없었어. 그냥 네가 나한테 워낙 잘해주니까 그게 편해서 뭐 연애 좀 하다가 헤어지려고 그런 거지. 아마 내가 진작 사법고시 붙었으면 너랑 헤어졌을 거야. 근데 이게 나도 인생이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내가 30 전에 사시 합격했으면 너 말고 더 어리고 잘난 여자 만났겠지. 근데 30 넘도록 시험은 떨어지고 돈벌이는 없고 마음은 촉박하다 보니 그때는 내 뒷바라지 해주는 네가 마냥 고맙더라고. 그래서 순간 감정에 취해서 결혼까지 해버렸네. 내가 너한테 느낀 감정은 고마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냥 적당할 때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너는 내 속도 모르고 허허실실하고 솔직히 미안한 마음도 좀 있었지. 그런 와중에 언제 합격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망해도 네가 나 먹여 살리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그래도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생활력 하나는 강하잖아. 어렸을 적부터 부모 없이 자기 엄마까지 챙기면서 산 사람인데 안 그러냐? 애초에 나랑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분명 연애할 때는 저한테 다정하고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힘들게 자란 제 사정을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었고 제 상처를 품어주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에 결혼까지 했던 건데 정작 이 사람은 제 아픔을 칩으로 생각하고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렇게 내 약점을 쥐고 나를 이용해 먹고 이제서야 진심을 밝힌다는 게 너무나 치사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 이용해 먹으려고 만났던 건데 얼결에 결혼까지 했다는 거야? 나한테 뒷바라지 받고 싶어서? 그래, 나 이제 변호사 됐고 나도 이제 멋진 내 인생 살아봐야지.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나한테도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죽도록 당신 뒷바라지만 했던 나한테는 무슨 보상이 있는데? 야, 변호사가 된 건 난데 왜 네가 보상을 바래? 이거 아주 염치가 없네. 너 같은 거랑 몇 년이나만 살아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너한테도 그게 손해는 아니잖아? 너 맨날 가정 꾸리고 싶어 했잖아.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하고 싶었었다며. 그래서 내가 너랑 결혼해준 건데 그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몇 년 같이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해줄 만큼 해준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네가 내 앞길 막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냥 이창준이랑 변호사 이창준은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당신 변호사 인생에서 꺼져달라 이거야? 소원대로 변호사 됐으니 고졸 출신의 가진 것 없는 마누라는 버리겠다고? 이제 나도 내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변호사 될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덕분인데. 당신 혼자 된 건 줄 알아? 돈 벌어다 주고 삼시세끼 챙겨주는 마누라 없었으면 당신이 마음 편히 공부나 했겠냐고. 당신이 이렇게 번듯한 변호사 된 거에 내 집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나를 이렇게 내칠 수는 없는 거지. 그래, 나도 네가 화날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네가 너무 염치가 없다 생각해. 너는 네 주제에 변호사 남편이 가당키나 한다는 생각해? 그렇게 욕심 없이 가정이나 꾸리고 싶었으면 네 수준에 맞는 남자를 골랐어야지. 너도 내가 사시 준비한다고 하니까 혹해서 붙은 거 아니야. 내 뒷바라지나 좀 해주다가 내가 쎄빠지게 고생해서 변호사 되면 내 덕 보려고. 어때? 내 말이 틀려? 나 먼저 꼬신 건 당신이잖아. 나는 분명히 연애할 여력도 없다고 했는데 당신이 상관없다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당신이 내 내조 때문에 변호사 된 거지. 나 안 만났으면 사시 합격이나 했겠어? 몇 년째 시험만 몇 번을 봐놓고 나 만나고서 30 넘어서 겨우 합격했으면 그게 전부 당신 덕이겠어? 어쨌든 결론적으로 나는 시험에 합격했고 이렇게 변호사까지 됐잖아. 이게 뭐 쉬운 일이야? 근데 너는 뭐 내 뒷바라지 한다고 뭐 얼마나 고생했는데. 생활비 좀 벌어다 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 그동안 내가 먹고 입은 건 계산해 줄 테니까. 그거 뭐 몇 푼이나 한다고. 귀재로도 떼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이혼이나 해줘. 싫어. 내가 왜 이혼을 해줘? 나 잘못한 거 없어. 당신한테 이혼당할 이유 없다고. 부부관계 틀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못하는 게 어딨어. 너 뭔가 까먹었나 본데. 나 변호사야. 변호사인 내가 너랑 이혼하는 게 힘들 거라 생각해? 내가 법적으로 따지면 너랑 이혼 못하겠어. 근데 네가 뭘 한다고 이혼을 안 하겠다 고집이야. 이것도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기회 줄 때 순순히 합의 이혼해라. 안 그러면 괜히 비싼 변호사 사서 나랑 다퉈야 해. 너 그럴 돈이나 있어?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아냐? 내가 너 위자료 떼주겠다는 건 합의 이혼했을 때뿐이야. 소송으로 가면 너 땡전 한 푼 못 받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 알겠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 피를 빨아먹은 걸로 모자라서 당당하게 저를 협박하는 모습이라니. 이게 제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남편의 모습이었나 싶어 황망했어요. 분명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약자를 돕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 결국 남편의 욕심은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돈 때문에 변호사가 되기를 바랐었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으니 보잘것없는 마누라는 내다 버리겠다는 거겠죠. 그런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 곧바로 새 장가를 들 거라며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나 밖에서는 결혼했다는 말도 안 하고 다녀. 내 동기들 처가가 얼마나 빵빵한 줄 알아? 다들 어디 로펌에 판검사에 사업하는 장인들 동기들도 많다고. 아니, 하다못해 고깃집 한다는 처가도 연애 수십억씩 번다 그러는데 나는 뭐 제대로 된 처가도 없고 장모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에 사위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지. 그러니 내가 쪽팔려서 어떻게 결혼했다는 소리를 해. 그런 내가 대형 로펌에 취직까지 했는데 너 같은 마누라를 계속 달고 다니겠냐? 솔직히 너도 창피할 거 아니야.
나 따라서 부부 동반 모임이라도 다니면 다른 집 여자들이랑 비교돼서 어떻게 얼굴 들겠어? 어차피 너는 이런 세계 바란 적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랑 이혼하고 네 분수에 맞는 남자 찾아봐. 뭐지 잘 살펴보면 너 받아준다는 놈 하나 없겠냐? 뭐 그놈이 사지 멀쩡할지 딸린 자식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전부 내 착각이고 오해였다고 생각하니 제가 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쏟았던 진심이 아까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단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었다는 생각에 여자로서도 비참해졌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다 잃고 더 잃을 게 없는데 제가 순순히 이혼해줘서 저놈 좋은 일만 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안 좋은 일은 연달아 벌어진다 했는지 제가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병구가 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시던 엄마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마음의 병을 얻으신 탓에 몸까지도 망가지셨던 건지 저희 엄마는 환갑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의 죽음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줘야 할 테지만 제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한 남편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은 법적인 부부인데도 남편은 저희 엄마 장례식에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상황을 뻔히 아시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시모는 오히려 제게 악담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까지 이러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으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 너 곧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건데 내가 거기를 왜 가냐? 아유,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아유, 맨날 골골갤갤 하더니 그러게 질긴 명줄이라고 오래도 버텼다 참. 뒤질 거면 좀 일찍 뒤지던가. 우리 아들 고생만 다 시켜놓고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제야 뒤졌네. 아휴. 사람이 궁지로 몰리면 안 하던 생각을 한다 그러더니 그때 제가 딱 그렇더라고요. 어찌나 억울하고 원통한지 그 속은 말로도 못하고 그 모든 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회피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이제는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라도 살아 계셨더라면 엄마를 봐서라도 꿋꿋이 버텼을 텐데 그때 저는 제 옆에 제 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죠. 제게 이혼을 바라며 저를 들들 볶아대는 시모와 남편의 뜻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주기로 말입니다. 빨리빨리 도장 찍으라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정말. 당신 정말로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야? 배신은 무슨... 내가 뭘 어떻게 배신했는데. 그냥 너랑 더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는 게 배신이냐? 이혼은 나라에서 법으로 보호받고 인정받는 제도야. 성인 남녀가 같이 살다가 못 살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내가 뭐 너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처럼 말하냐? 하여간에 세상 천지 지 혼자 억울하고 불쌍한 줄 알지? 너 그러는 것도 다 병이다. 네 엄마 닮아서 그러는 거야.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더 못 살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이런 취급 당하고는 못 살겠어. 나 당신 잘된 거 별로 부럽지도 않아. 당신 더러운 손 붙잡고 부귀영화 누릴 바에야 그냥 혼자 굶어 죽고 말지. 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 너도 괜히 무시당하고 더러운 걸 보느니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낫겠다 싶지? 그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 앞에서 보자. 남편은 저의 이혼 결심에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법원 앞에 나와 있는 시모와 남편을 보게 되었죠. 모두들 제가 순순히 떠나는 것을 반기는 걸 보니 순간 또 마음이 바뀔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인 건지 지금이라도 이혼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러자 망설이는 제게 시모와 남편은 악담을 해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지 않으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나 모르겠어. 나 이혼 안 할래.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혼을 해줘야 해? 뭐? 이제 와서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해준다며. 왜 또 말을 바꾸고 난리야. 그래서 뭐? 네가 나랑 이혼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내가 너 계속 데리고 살아줄 것 같냐? 왜 또 쓸데없이 법원 앞에서까지 고집을 부려. 이것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서로 편하게 좋게 가자니까 이게 미련한 짓을 하려고 그러네? 거지 발사계 같은 것이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네가 이혼 못하겠으면 내가 너 이혼하게 만들어주마. 네가 아직 내가 덜 무서운 모양인데 네가 내 아들 괴롭히면 너 지옥까지 쫓아가서 괴롭혀줄 거야. 정말로 그 꼴 보고 싶니? 시모와 남편의 등살에 저는 결국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고민이 들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 4주 뒤에 보자. 한 달만 버티면 우리도 정말 남남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괜히 헛짓거리 하지 말고 얌전히 쥐죽은 듯이 있어. 알겠어?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자 남편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후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없이 버림받은 꼴이 되었죠. 그렇게 4주간의 협의 기간을 기다리며 매일 술로 시름을 달래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제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지였는데도 그때는 저 혼자라 그런 건지 막상 전화를 받고 나니 왠지 의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수야, 아빠다. 잘 지냈니? 아니지, 잘 지내지는 못했겠구나. 네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 연락하지 않았니? 연락했으면 아빠가 찾아갔을 텐데. 내가 뭐하러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요? 이제 우리 아빠도 아니고 우리 엄마 남편도 아닌데. 아버지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정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는 늘 명목이었구나. 그래도 내가 네 아빠인데 힘들 때 도와야 하지 않겠니? 아빠는 정말로 너를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네 하나뿐인 부모이잖니. 그러니 이제 아빠한테도 기회를 줄 수 없겠니? 나 부모 없이 컸어요. 2번 이혼하고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내가 엄마 보살피면서 살았어요. 집안일이며 경제활동이며 전부 제가 했었죠. 그렇게 이악 물고 살아서 이 나이까지 버텼어요. 제 나이도 벌써 30이 넘었고 이제 더 이상 부모가 필요한 나이도 아니죠.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버지 존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염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 거니까. 정수야, 제발. 그러지 말고 아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나한테 자식은 정수 너뿐이야. 그러지 말고 너희 남편이랑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꾸나. 이번에 네 남편이 우리 회사 들어온 건 알고 있니? 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남편 소식 듣고 내가 우리 로펌에 들어오게 했단다. 이렇게라도 하면 너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물론 너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이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로펌이라뇨? 그 사람이 취업했다는 로펌이 아버지 회사라고요? 아버지가 하는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취직했다고 자랑을 했던 그 대형 로펌이
알고 보니 제 아버지의 회사였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큰 회사이고 남편이 법조인이다 보니 아버지는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아셨더라고요. 아마 엄마는 알고 계신 듯 했는데 엄마가 제게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나 봅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저를 도와주려 하셨었대요. 그래서 제 소식을 듣고 계시고 제가 결혼하고 그 사람이 고시생이었던 것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연 끊고 지내는 딸을 위해서 소개받지도 못한 사위를 일부러 뽑으셨던 겁니다. 그럼 제 남편인 거 알고 일부러 채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라도 해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니? 너나 네 엄마나 내 도움은 받지 않으려 하니까 말이야.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전부 얘기해드렸어요. 이제 와서 연 끊고 살았던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염치 없다 싶었지만 남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네요. 뭐라고? 그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 썩을 놈이 감히 내 딸을 이용하고 기만을 해? 저도 이제 와서 아버지 도움 받겠다는 게 염치 없지만 아버지가 한 번만 저 도와주셔야겠어요. 그 사람 거기서 일 못하게 해주세요. 그건 당연한 거지. 성적도 모자라고 능력도 떨어져 보이는 걸 내 딸 생각해서 붙여줬더니 그놈이 지 주제도 모르고 내 딸을 버려? 그런 놈인 줄 알았으면 붙일 생각도 안 했을 거다. 나는 그저 네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와주려 했던 건데 이 썩을 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정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치 없다느니 그런 소리도 하지 마. 아빠가 어떻게든 도와줄 테니까. 이혼 문제도 걱정하지 말고. 그런 놈이랑은 이혼하는 게 낫지. 내가 그놈 자식 아예 이쪽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줄 거야. 감히 내 딸을 건드린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해야지. 다행히도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제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채용 무효가 되며 오갈 곳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남편을 자른 것은 물론이고 주변 다른 로펌들에 알려 남편의 취업길을 아주 막아버리셨어요. 법조계가 워낙 좁은 곳이다 보니 소문도 빨랐고 업계에서 아버지의 입김이 막강했던 덕분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앞길 창창하던 변호사에서 졸지에 백수 변호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남편을 따로 불러 제 얘기를 하면서 호되게 망신을 주셨는지 남편도 그제서야 저와 아버지의 관계를 다 알게 되셨던 거죠. 제가 남편에게 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어서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 역시도 아버지가 대형 로펌의 대표인 줄은 몰랐으니 남편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처지가 창피하다며 이혼하자던 남편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취업했다고 좋아했던 대형 로펌의 사위 자리를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보, 당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아버지가 대표님이시라고. 우리 장인어른이 거기 대표였으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한테 장인이 어디 있어? 우리 이혼했잖아. 기억 안 나? 근데 무슨 장인? 그 로펌 대표가 우리 아버지인 건 맞지만 당신 장인은 아니지. 이제 우린 남남인데. 당신 화 많이 났구나. 그래,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몹쓸 짓을 했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나 정말 못된 짓을 했어. 뭘 안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개털일 때는 씹다 버린 껌처럼 버려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다른 동기들은 잘난 척가 등에 업고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개고생해서 변호사 돼서 나만 아낄 막막하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거야. 그런 내 심정 당신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어? 이제는 우리도 상황이 다르잖아.
어디서 웃기는 소리를 잘도 하고 있네. 너는 내 입장 이해한 적 없으면서 나는 너 이해해줘야 돼? 나 이제 너 같은 인간이랑 더 엮일 생각 없어. 네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을 때야 네 뒷바라지하며 바보같이 살았지. 근데 이제 네 밑바닥 다 봤는데도 내가 너 같은 놈 말을 믿을까? 그래서 뭐 우리 아버지가 로펌 대표인 거 알고 나니 이제 내가 필요해졌다 이거 아니야. 나한테 그런 모욕을 줘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잘도 나와?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여보. 4주 숙려 기간 안에 협의하면 다시 부부 될 수 있는 거야. 원래 협의 기간에 후회하고 번복하는 사람 많아. 나는 후회를 한 거고 당신 다시 붙잡고 싶은 거지. 내가 설마 장인어른 때문에 이러는 거겠어? 나도 그 정도 염치는 있지. 장인어른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나 이제야 깨달았어. 당신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그땐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내가 변호사 된 게 다 내 노력 탓인 줄 알고 교만했어. 그게 다 당신이 내 내조해준 덕분인 건데 내가 그걸 까먹은 거야. 늘 곁에 있으면 고마운 줄 모른다더니 내가 그랬던 거지. 근데 이제는 제대로 깨달았어. 나 이창준이 박정수 당신 때문에 있는 거구나. 이제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줘. 내가 이제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응? 남편은 아직도 제가 순진하고 미련한 전처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다시 받아줄 줄 알았던 거죠. 나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으면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면 그만큼 제가 그동안 호구짓을 자처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당신이랑 잘해볼 생각 없어. 당신이 혹시라도 이혼 안 하겠다 소리할까 봐 이미 이혼 소송 준비도 다 끝냈어.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로펌 대표시잖아.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가만 계시겠어? 당신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먹겠다고 아주 작정하고 계셔. 내가 말만 하면 당신 벗겨먹는 거 일도 아니라 그러더라.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드린 돈 싹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이야. 여보,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무섭게 자꾸 왜 그래, 응?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장인어른한테도 잘하고 당신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당신이 마음 바꿔서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봐. 당신도 이제 와서 이혼녀 되느니 변호사 사모님 소리 듣는 게 낫지 않겠어? 이게 우리한테도 서로 좋은 일이라니까? 당신한테나 좋은 일이겠지. 우리 아빠가 로펌 대표인데 이제 와서 변호사 사모님 소리가 부럽겠어? 당신은 내가 고졸이라고 그 정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 아무튼 나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 당신 같은 쓰레기.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남편을 쫓아내고 다 끝이라 생각했는데 4주의 숙려기간이 끝나고 법원에서 다시 만난 날 남편은 시모까지 대동해와서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라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한 달 전에 저와 정반대된 남편의 처지가 참 우스워 보이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법원 앞에서 제게 큰절을 하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막심한지 몸을 사리지 않는 걸 보니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들이 두고두고 저를 놓친 것을 후회하기를 바랐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나 당신 못 놓쳐. 당신이랑 헤어지면 나 아무것도 못해. 당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장모님 돌아가시고서 이제 나밖에 없다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 누구 좋은 일이겠어? 당신도 많이 힘들 거고 나는 못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마음 좀 고쳐 먹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래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다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야. 니들 이혼하게 만든 것도 사실 나였어. 내가 자식 욕심이 앞서서
착한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이게 다 이 늙은이가 노망나서 벌인 일이니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우리 착한 며느라. 이 도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내가 왜 당신 며느리야.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했어. 오늘로 끝이라고. 한 달 전에는 나더러 지 아들 앞길 막는다고 이혼하라 난리를 피더니 한 달 만에 말을 바꿔? 그렇게 금세 바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했어? 그래, 이제서야 자기들 처지를 잘 알겠는 거지. 겨우 변호사 시험 합격해봐야 별것 아니라는 거 알겠지?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 입김에 금방 쓰러질 인간들이야. 그런 주제에 나를 개무시하고 우리 엄마를 욕보여?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봐야 누가 봐줄 줄 아나? 우리 엄마 보고는 지 아들 고생시키다가 늦게 죽었다고 막말을 하더니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불쌍한 척이야. 야, 더 들어주기 짜증나니까 네 애미 데리고 썩 꺼져. 뭐? 당신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엄마 앞에서 어떡해, 씨. 내가 당신들한테 당한 게 있는데 겨우 이 정도로 그러면 안 되지. 지금 마음 같아서는 면전에 똥물이라도 끼얹어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진짜 봉변당하고 싶으면 계속 내 앞에 얼쩡거려. 나 이제 더 눈에 뵈는 거 없어서 내 앞길 막는 것들 가만히 안 둘 거니까. 그 잘난 변호사 면허증이라도 유지하고 싶으면 알아서 몸살이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 뒤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소문내고 다닐 거니까. 그 꼴 보고 싶으면 계속해라, 응? 그러자 이번에 제대로 협박이 먹혔는지 남편이 시무를 끌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는 다시는 남편을 볼 일이 없었어요. 다만 전 남편의 소식은 그 후로 아버지에게서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덕분에 취직 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던 전 남편은 지방에 있는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생을 하다가 더 갈 곳이 없어졌는지 결국 국선 변호사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집에 돈이라도 있었으면 변호사 사무실이라도 차렸을 텐데 쥐뿔없는 집구석이니 그럴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취업길도 막히고 국선 변호사가 된 전 남편은 그 후로 계속 고생하며 살았던 것 같더라고요. 나란옥 받는 국선 변호사 수임료야 빤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벌이가 녹록지 않았던 거죠. 그 인간 머리로는 변호사만 되면 떼돈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 뜻대로만 풀리겠어요. 결국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전 남편은 이름만 변호사일 뿐 별 능력 없이 여전히 깡통 신세로 셋집 전전하며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헤어진 뒤에 금방이라도 재혼할 것처럼 굴더니 혼사길도 막혔는지 혼자 산다 그러더라고요. 뒷바라지 해준 조강지쳐 내버렸다는 소문 탓에 그런 놈과 결혼하려는 여자가 없었던 거죠. 그런 전 남편의 말로를 듣고 나니 그제야 제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나만 이용당한 것이 억울했는데 나를 이용해 먹은 놈이 제대로 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다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평생 당신 도움은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연락도 끊고 살았는데 어쩌다 아버지 덕분에 복수를 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알게 되며 조금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죠. 정수 너에게는 모두 변명 같겠지만 아빠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었다. 아빠도 한때 네 엄마를 사랑했었고 너를 낳아 기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더구나. 그럼에도 어떻게든 노력해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네 엄마의 집착에 아빠는 우울증을 얻을 정도로 힘들었거든. 내가 의심받을 일을 한 게 아닌데도 네 엄마는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집착을 보였어. 아마 아빠가 고시 합격하면서부터 그랬던 것 같구나. 네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변호사가 되면서 자기를 버리고 갈 줄 알았나 보더라. 그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득했는데도 네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지. 그렇게 매일 싸우고 너를 두고 협박하는 네 엄마를 보며 나는 너무나 지쳐갔단다. 당시만 해도 정신과 치료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는데도 내가 오죽하면 병원을 다녔었겠니? 그러다 지금의 네 새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아빠는 그 사람에게 위안을 얻었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내가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너를 두고 다른 사람을 품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한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해 주렴. 엄마가 집착을 보이셨다는 건 저도 알지만 그 정도로 심하셨는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혹시 제가 두 분 사이의 일로 상처를 받을까 제 앞에서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몰랐던 거였죠. 그렇게 혼자서만 참고 견디면 해결될 줄 아셨지만 아버지도 사람인지라 오래 견디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제일 힘들 때 지금의 새어머니를 만나셨고 저희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외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맞지만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나니 마냥 아버지를 원망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지난 일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다시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편안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챙기느라 포기했던 공부도 다시 하게 되었고 평생 못 가본 여행도 가보고 이제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엄마의 집착으로 집 밖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탓에 늘 세상 구경을 해보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그렇게 여기저기를 여행하다 보니 운이 좋게 여행 작가가 되었네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야 꿈을 이루게 되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저희 엄마도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에는 너무 외롭고 혼자가 힘들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이라는 게 꼭 필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남편놈은 자기 입속밖에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고 결혼을 해서 남편에게 받고 충족되기보다는 제가 더 내어주는 삶이었으니까요. 물론 전 남편 말고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생각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결혼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인생보다 나 스스로 나를 잘 돌보며 사는 인생이 더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자신을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